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새 두 번째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축구 저기 옐카 하실 때는 뭐 3 뭐 하시더니 왜 오늘 이광용 옐카 3 예. 제가 오늘 복장 보이시죠? 네. 너무 까분다. 나이 생각을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아서 네. 오늘은 제가 좀 진중하게 네.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처럼 결혼식 사회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 아니 이광용 캐스터를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봤잖아요. 오늘 옷을 가장 잘 입으신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랑. 제 옷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협찬이겠죠. 뭐. 네. 예. 프로야구 이제 팀들이 네.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합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FA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미계약 상태로 남은 게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네. 네. 사실은 그 우선 협상 기간이 있었던 시절에는 남아야 될 선수들은 우선 협상 기간 안에 원소속 팀에 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FA 공시가 되면 모든 구단이 그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여급들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준척급들이라고 부르는 중간 FA들이 계약을 하기 마련인데 올 시즌에는 정말로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KBO 리그뿐만 아니라 메이저 리그도 같은 소식이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뭐 선수들이 어느 팀에서 뛸 것이냐 안 뛸 것이냐 선수들의 권리 문제를 떠나서 지금 팬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팬들의 권리가 박탈당한다? 네, 스토브리그는 사실은 팬들이 계속 두근두근하면서 우리 팀이 내년에 어떤 팀이 될 것인가, 우리 팀의 빈 전력은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따지면서 막 타순도, 상상하면서 네, 막 타순도 얘기도 좀 나누고. 짜보고 예. 선발 로테이션 짜보고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뛸 것인가 안 뛸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이 내년에 어떤 전력을 갖추게 될지를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팬들이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과연 내년에 우리 팀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리코 스포츠의 이해랑 대표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보라스라고 네. 부르는. 네. 프로 스포츠는 스토브 리그도 재밌어야 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맞춰 비춰보면 확실히 이번 그 프로야구 FA 시장은 정말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FA를 경험해봤잖아요. 장성호 네. 위원이. 그 아까 이용균 기자가 대여급, 준척급 이렇게 나눴는데 본인은 어느 급이었습니까? 저는 큰 대자? 제가 손, 발, 머리가 크거든요. 사실 다른 팀에서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저에게 이제 FA 협상을 어디 다른 데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죠. 저희 아내만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봐 얘기해야죠. 이제. 네? 얘기해봐. 못 돼. 당시에는 뭐 이제 있죠. 우선 협상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템퍼링이 있긴 네.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 이제 들었던 팀이 그냥 삐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S, S, L, L. L 두 팀? 뭐 이 정도? 나중에 D? 한 5장? 네. 5장 이상? 네, 그 정도. 꽤 많은 선수들이 그리고 팀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선수들이 지금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다. 선배로서 어떻습니까? 좀 아쉽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뭐 그동안 보여줬던 활약상이나 그리고 앞으로 보여줘야 될 활약상이 사실 팀 내 중심이 돼야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김민성 선수나 김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30대 초반 그리고 20대 후반 이제 30대가 막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선수들이 뭐 작년 시즌에 성적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구단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냉철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좋은 계약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전엔 충동 구매가 있었다? 저는 분명히 있죠. 충동 구매가 아니 아니라 있었잖아요. 작년 시즌에도. 네. 옛날에는 충동 구매라기보다는 이제 오더 구매라고 그래서 위에서 쟤 잡아, 쟤 사와, 쟤 데려와 이렇게 하면 무슨 수를 쓰던 뭐 그렇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따져보지 않고. 그렇죠. 이제 위에서 사랑하는 선수면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일단 금액을 충분히 잡는. 과거에는 솔직히 말하면 야구를 잘 모르는 그룹 내에 고위 임원이 단장으로 내려왔다면 지금은 야구를 너무 잘 아는 선수 출신 단장들이 단장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선수들을 보는 평가의 어떤 잣대들이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죠. 사실 네. 녹화 들어오기 전에 장성호 의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A 선수의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하면 기자인 제가 보는 금액 그 어림짐작보다 장성호 의원이 보는 어림짐작 훨씬 더 낮아요. 그렇죠. 그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단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엔 감독한다고.
다 해먹겠다. 아니 네.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욕심쟁이네. 예. 열카? 오늘 사실 FA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저희 열카 야구 이야기 2019년 두 번째 시간 FA 이야기냐? 아닙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좀 야구에서 이런 게 꼭 있더라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불문율입니다. 장성호에게 불문율이란? 욕을 먹어본 적도 있고 욕을 해본 적도 있는 그런 거라고. 가장 세게 욕을 먹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사실 그 기아에 있을 때 리오스 선수에게 욕을 한번 제대로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오스 선수가 기아에 있을 선수로부터? 때, 네. 리오스 선수가 이제 기아 시절에 6회인가 7회까지 노히트노를 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경기를 뛰던 선수였는데 이제 더가웃 뒤쪽에서 나와가지고 혹시 또 깐죽깐죽 대려고 데니엘 혹시 노히트인지 아냐 할 때 진짜 욕을 저한테 욕을 그냥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머쓱하게 옆에 통역도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그냥 미안하다고 경기 끝나고 제가 결국 노히트노를 깨졌거든요. 바로 그 후에 깨졌나요? 그러니까 그 후에 깨졌어요. 설레발이네.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설레발 절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오스 입장에서는 제가 경기 끝나고 리오스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그럼 말로 미안하다고 하지 뭐라 그래요? I'm sorry 하면 되죠. 뭐. 자, 네. 그러면 제일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2015년도에 제가 사실 날짜도 제가 어제 이걸 찾아봤거든요. 김사현 선수라고 이제 개명을 했는데 김사현. 김지열 선수라고 네. 개명을 했는데 8월 1일 경기였어요. 롯데와의 이제 홈 경기였는데 이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4회까지 12대 3으로 이기고 있는데 김사현 선수가 타석에서 이제 그 심판 판정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열 선수가 봤을 때는 이제 볼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스트라이크를 해버린 거예요, 심판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오면 그냥 더가웃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삼진 콜이었군요. 네. 네. 김지열 선수가 거기서 배트를 막 콤플레이트 치면서 심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12대 3에. 12대 3에서. 근데 사실 그 경기 초반이었는데 그 고참들이 그 더가웃에 쫙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박경수, 뭐 이대영, 저 이렇게 서 있는데 다 이렇게 팔짱 끼고 김지열 선수를 쟤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지열 선수가 막 내려치다가 막 항의하다가 저희를 봤나 봐요. 더가웃에서 딱 눈이 맞추니 바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예, 야구 기자들에게도 불문율은 꽤 재밌는 소재, 이야기거리가 되죠. 실제로 야구 기자실 내부에서도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말하기 부끄러운 거긴 한데 노이트 노론과 연결된 게 있어요. 만약에 노이트 노론이 실제로 이어지면 야구 기자실에서는 말 안 해요. 지금 그거 설마 되는 건가? 그거 나오나? 그거 되나? 이런 분위기인데 찾아야 되잖아. 이제 방수원 선수 기록부터 해서 다들 긴장하면서 이제 준비들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누군가 한 명이 KBO에 전화를 겁니다. KBO 이제 그 홍보실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까지 나온 노이트노로 기록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기록이 깨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구나. KBO에 전화를 하는 순간 깨지기 때문에 막내들이 합니다. 뭐만 하면 하여튼 뭐 애매한 거는 다 막내야. 불문율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문법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게 빠던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메이저리그에서 배트 플립이라는 거는 완전 금지된 행동들이었잖아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 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빠던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홍보 광고를 만들면서 원래 그 대표적인 신사 플레이로 하던 선수가 켄 글리피 주니어 선수거든요. 켄 글리피 주니어는 뭐 아버지가 뭐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홈런을 치고 항상 고개 숙이고 베이스를 배트를 내려놓죠. 네. 어쨌건 그 광고 마지막에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를 즐겁게 레타 캐치 플레이 이제 재밌게 펀하게 즐겨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메이저리그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불문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종의 어떤 리스펙트나 존경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극하지 말라는 건 상대를 무시하거나 뭐 경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불문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대에 대한 존중에 대한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들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많이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선배가 부르면 당연히 달려가야 되는 거고 술잔을 주면 당연히 원샷 해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이제 원래 고등학교 선후배가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 KBO 리그 좀 심하게 하면 막 좀 타팀에서 싫어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외국 전혀 선수들은 없죠. 조금 싫어하나요? 그죠. 외국 선수들은 싫어하죠. 외국인 투수는 싫어하는데 KBO 리그 토종 선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무덤덤한 게 사실이에요. 아, 예, 저- 그리고 사실 투수가 탁 던지고 홈런일 때 이 날아가는 타구를 보지 빠돌아는 거 잘 안 봅니다. 예. 아, 탁 맞고 탁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아 넘어갔구나. 탁 맞고 빠돌 하나 안 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야수들은 그래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야수들은. 야수들도 사실 타자들 그 빠돌한 거 잘 안 봐요.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걸 우리- 보지.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만약에 펜스에 맞고 나오면 선수들은 특히 수비하는 입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공 따라가야죠. 어디에 커버를 가야 되고 네. 또 중계 플레이를 서야 되기 때문에 타자들이 뭐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KBO 리그는 조금 더 자유롭게 빠돌을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왜 이렇게 신경 쓴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그것들이 상대 투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홈런을 때리고 나서 그 홈런성 타구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도 금기사항, 불문율이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홈런을 때리고 방망이를 집어 던지는 것도 불문율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금기사항.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를 지나치게 천천히 도는 것도 불문율에 해당해서 그 다음 타자 혹은 그 다음 타석에 들어왔을 때 상대 투수가 몸쪽 이역골을 던지는 게 일반적이었죠. 아니 무슨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뭐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따지는 게 많은지. 그럼 지가 홈런 안 맞으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네. 홈런 맞아놓고 왜 자꾸 그 홈런 친 타자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해야 된다고 거꾸로 이제 네. 메이저리그의 불문율 중에 하나는 삼진을 잡고 지나친 세리머니 하지 않는다. 또 있더라고요. 투수들 엄청 하던데. 파펠본 같은 선수들은 뭐 날뛰던데 아주 그냥. 네. 근데 그게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 2018년 KBO 공식 야구 규칙 책이 162페이지짜리입니다. 네. 엄청 두꺼워요 생각보다. 그 162페이지로 야구 규칙을 규정해 놨는데도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규칙들이 이제 불문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식 야구 규칙이 그걸 포함되지 규칙이라고 할 않지만 수 있어요? 어긴다고 그래서 뭐 제재를 하거나 벌금을 뭐 매긴다든지 그러지 예, 선수단 내에서는 저는 그런 조항은 있어요. 자체 예, 자체에서 벌금을 매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어요? 많죠.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을 그렇죠. 때 상대를 자극할 예.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선수 때문에 우리 선수가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예, 빈볼 같은 거를. 그럼 어떻게 보면 그쪽에게도 손해지만 우리 팀에게도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선수로서 이제 뛰면서 야 진짜 이런 것까지 따져야 돼? 이런 것까지 막 우리가 배려하면서 해야 돼 싶었던 좀 말도 안 되는 불문율 같은 거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는 타자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꼭 노히트 노런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왜냐하면 그 투수들은 특히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되게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타자들이 투수에게 가서 너 지금 노히트 노런이다, 퍼펙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랬나? 아 내가 더 집중을 해서 던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 저한테 욕을 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자 보세요. 장성호가 나왔어. 네. 첫 타석에 2루타, 두 번째 타석에 3루타, 세 번째 타석에 홈런을 쳤어요. 네. 야, 히트포 사이클이야. 네. 단타 하나 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전 좋죠. 아, 그래? 좋아요? 그러면 2루타 쳐놓고 스파트. 그럴 수도 있고 2루타 쳐놓고 이번에 2루타 치고 1루에서 멈춰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어떤 경우가 한 번 있냐면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경기에서 저희 군산 경기였어요. 군산 경기에서 제가 2루타 안타 홈런을 쳤는데 네. 이제 3루타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군산구장이 좀 커요. 우중간하고 자중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제가 홈런을 또 쳤어요. 마지막 타석에. 이거를 예. 누에 공갈을 해야 될 그래서 것인가 제가 진짜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이거 3루까지 밟고 예. 공을 안 밟으면 플레이트 야, 이거 그때 몇 대몇? 점수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진짜 홈에 들어오면서 이거 밟을까 말까. 예전에 알칸트라 선수가 이제 홈에서 이제 그 홈플레이트 안 밟아가지고 이제 3루타로 기록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홈플레이트를 보면서 발을 한번 꺾고 진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 답다 진짜. 진짜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다. 예. 진짜로. 히트포 사이클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불문율 이야기가 참 많은데 타 종목에도 불문율이 있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득점 성공한 다음에 상대방 네트를 보고 세레모니를 하지 않는다. 돌아서서 세레모니를 한다. 뭐 이런 게 있고 축구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 부상 선수가 당했을 때 그 바깥으로 파울 라인으로 그 공을 치고 시간을 좀 벌어준다든가. 사실 이런- 축구에서 가장 이제 축구 팬들이 잘 아는 불문율은 자기가 이전에 몸을 담았던 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야구로 치면은 한화랑 경기할 때, 롯데랑 경기할 때, 기아랑 경기할 때 여러 팀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팀이랑 홈런 칠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정신 없는 거지 뭐. 예. 불문율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아니 사실 불문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애매한 어떤 경계선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거 뭐 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규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같기도 약간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점수 차가 많이 났을 때 도루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적당한, 그러니까 도루를 하지 말아야 할 점수 차는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플레이들은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들이고 3회에 10점 차가 벌어졌어도 뒤집히는 일이 KBO 리그에도 있었고 그렇죠. 5-8 대첩인가요? 많죠. 그런 한두 대책들은 개가 사실 아니에요.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선수들은 자신의 팀을 위한 최선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이 되면 루즈한 플레이를 해서 팬들이 원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게 맞는 거냐에 둘러싼 논란들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루 시도는 어느 정도 좀 용인되는 부분들이 있는 아, 거 그럼요. 같아요. 충분히. 저는 사실 어떤 경기 아주 생각을 후반이 했냐, 어떤 아니면.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가 불문율 약간 이게 애매한 규정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정말 야구인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게 있다면 규정 안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그건 좀 무리인가요? 차츰 규정으로 들어오는 규정도 실제로 있어요. 불문율이 충돌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거. 사실은 2루에서 그 거친 슬라이딩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이게 불문율이다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사실 포스트랩 블로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법에 네. 대한 어떤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규정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FA 이야기로 오늘 방송 시작했잖아요. 네. FA와 관련해서 이 제도와 혹은 뭐 팀 간의 협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불문율이 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FA가 이제 99년도에 처음 생겼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금액들을 이제 선수들이 받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몸값 100억을 넘는 시대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화됐잖아요. 지금 많은 선수들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100억 원을 누가 깼느냐, 네, FA. 구단들은 이제 100억 원을 지출 안 하려고 하고, 과연 그 100억 원의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을 어떤 선수가 이제 깨느냐가 굉장히 어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최용호 선수가 2016년도에 깼잖아요, 처음으로. 그 후에 이제 이대호 선수가 깼고, 그 이후에 뭐 김현수 올 시즌에는 뭐 양의지와 최정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불문율을 딱 깨니까 그 이후에는 오히려 100억짜리 계약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식이 좀 바뀌었죠, 많이. 그게 불문율이 아니라 100억을 안 넘겼다고 뻥치고 다음 계약서를 쓰는 게 불문율이었죠. 실제로 그 규칙은 공개하게 돼 있지만 근데 아니 그거 알면서 왜 기사를 안 써요? 확인이 안 해주죠. 소문만. 팩트 체크가 안 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절대 우기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가 1년 직무정지고 해당 선수 그 시즌에 뛸 수가 없어요.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뭐 다운 계약서를 쓰면서도 쉬쉬하고 감추고 뭐 이런 아파트 과정들이 전매하는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다운 계약서 하면 장관 못 합니다. 혹시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런 네. 불문율들이 있었고 과거에 또 불문율,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템퍼링이라고 불문율. 네. 사실은 사전 접촉. 우선 협상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탁팀이 접촉할 수 있지만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런 과정들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광영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불문율이고 애매한 불문율이고 꼭 필요하다면 이것들 아예 규정 안으로 들어와서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리그의 공정함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KBO 리그가 불문율이 아주 많은 리그는 또 아니잖아요. 덜하죠. 네. 그러니까 차제에 아예 그냥 뭐 불문율 그냥 팬들이 즐거우면 되는 거지. 왜 선수들끼리 이거 하는 것 때문에 팬들이 즐길 거리를 빼앗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그 선수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사실 저는 감독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사인을 받아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감독들이 이 불문율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감독 10개 구단 감독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저는 충분히 하다 보면 이 불문율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감독자 네. 회의는 없죠. 10개 구단 감독들이 따로 만나서 있습니다. 감독자 회의. 개막전에 하고 올스타전에 하고. 네. 네. 근데 이 불문율의 안건이 올라올까요? 제가 봤을 때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잘 안 그렇죠. 올라오죠. 네. 아마 이게 조금 완화가 되면. 근데 과거 네. 선수협회 차원에서 7회 7점 차면 도루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암묵적인 합의. 그러니까 문서화된 건 아닌데 그래도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7회 7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뒤집어지는 일이 네, 많죠. 꽤 있을 건데. 예,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거는 쉽지 그래서 않아요. 정말로 제가 딱 봤을 때. 얼마 몇 점으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7회 7점 차면 마무리 투수 올려도 불안한 팀들도 있죠. 정확하게 야구 공부 좀 요새 하시나요? 야구 캐스터입니다. 네. 예. 깨져야 할 불문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뭐야? KBO 리그에서 제가 이제 감독님들한테 다 여쭤보고 다녔었는데 메이저리그는 홈팀이 아주 크게 지고 있는 경기 9회 초 마지막 수비 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까지 와준 팬들에게 좀 미안하잖아요. 경기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야수를 마운드에 올려서 맞아요. 투수로 네네.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투수 보호도 있긴 있겠지만 뭐 투수를 이제 내일 경기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팬 서비스 성격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끝까지 남아준 팬들에게 큰 재미를 줄 수 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느낌 버리는 경기 같은 그런 경기 그렇죠.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마지막 있는데, 팬이요. 예. 네. 거기서 특별한 팬 서비스. 그래서 10개 구단 감독님은 다 여쭤봤는데 한국 분위기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 작년이죠. 지난해에 모든 감독님들이 그 얘기하셨어요. 힐만 감독이 먼저 하면 떠날 사람이라? 아니 외국인 감독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감독이니까 힐만 감독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제가 대답을 봤을 때 주신 만약에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경기 지는 경기,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에 야수를 마운드에 올리면 그 다음 날 초토합니다. 그 구단 진짜로. 아마 집중 포화될 가능성이. 근데 그 팬들은. 기사를 썼을 때 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보고 싶다. 워낙에 그 득점이 많이 나는 경기가 많고 불펜들의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떨어져 있는 경기, 오늘 넘어간 경기를 마지막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거 또 하나의 뉴스거리고 이야기거리잖아요. 강백호 선수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감독은 필승조 쓰는 거 아닐까요? 감독님들한테 어떤 선수가 유력한 1순위 후보냐들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두산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정수빈 선수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뭐 SK는 최정 선수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내야수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야들이. 예. 예전에 2016년 가을 야구 갑자기 또 생각나요. 2016년이? 16년 아니었나요? 그게? 어떤 게? 15년. 16년. 16년. 예. 15년? 나성범 선수 헷갈리네요. 플레이오프에서 그 예. 김경문 감독이 공약을 했던 그러니까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보세요. 2015 년이네요. 그거 진짜 얘기 많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못 막았으면 NC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이 됐었는데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실 그 좀 더 앞서서 머뭇거리는 최정 게 선수가 이제 그 무승부 패배 예, 제도 예, 이렇게 한번 기억납니다. 올라온 적이 예, 있었는데 김성훈 감독 그때도 시절에. 굉장히 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네. 예. 열카?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그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에드리안 곤잘레스 선수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ESPN이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불문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라는 게 꼭 정해진 방향대로 흘러갈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하는 우리가 즐겁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팬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게 제일 원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문율의 제일 원칙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즐거워지는 야구가 오히려 불문율의 제일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리오스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 리오스, 데니엘, I'm sorry. 사담을 하는 게 한줄 요약했어. 아 왜요? 예? 제가 뭐 저지른 일이니까. 예. 뭐 그러지 늦었지만 마세요. 네, 사과를 하는 걸로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제 2019 시즌에 이제 중계 방송 하실 때도 설레발 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야구 이야기 2019년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선수의 사인볼을 미리 신청을 받겠습니다. 스카이라인에서 제공하는 KBO 리그 공인구에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이 불문율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떤 불문율 관련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사인구를 옐카에서 오랜만에 한번 부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옐카의 그 주제가 네.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이었잖아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네. 전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선동열? 박찬호, 류현진.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할까요, 그러면? 네? 한번 할까요, 뭐 그거?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네. 또 축구 좀 약간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기간 좀 기간을 있고 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선동열, 박찬호, 류현진. 어우 좋은데요? 정말 최동원 좋다. 선배. 최동원 이제 선배님은 이제 선동열 선배님하고 이제 같은 이제 네, 비슷한 네. 또 연배이기 때문에요.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은데? 괜찮죠? 그러면 네. 배트플립이라고 해야 돼요? 빠던이라고 해야 돼요? 배트 그냥 방망이 방망이 던지기? 던지기? 아 좋은 말 있잖아요. 빠던이 근데 뉴욕타임즈가 빠던이라고 써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유 명사처럼 한국은 배트플립을 빠던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사에 설명을 했어요. 그때 38억 42억에 계약을 했는데요. 42억. 그 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좀 하나 샀고요. 나머지는 사실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어야지. 제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